안녕하세요. 3월 24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벚꽃 소식과 이 꽃샘추위 소식이 함께 들려오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기분 좋은 봄 소식과 함께 시장 이야기 오늘도 성투사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꽃과 함께 온 남자. 네, 정말 봄이 오긴 무리인 것 같긴 한데 네, 받아주시네요. 네, 오늘 꽃샘추위와 함께 온 성투사님이네요. 네, 그래도 뭐 꽃샘추위라고 하기는 좀 그래도 견딜만 해요. 네, 이제는 뭐 네. 추위는 다 갔지 않았나. 사실 지난주가 좀 추웠지. 네. 뭐 이제부터는 좀 춥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괜찮을 성투사님은 것 추위를 같아요. 별로 안 타시는 거예요? 아, 타죠. 네, 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이 봄 소식과 네, 함께 네. 이 바람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었는데요. 네. 예, 시장은 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음. 예, 감사 보고서 때문에 요즘 좀 시끄러운 종목들이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시즌이잖아요. 네. 이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게 감사보고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12월 결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결산하고 나서 90일 전에 이제 주총을 열어야 되고 이제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12월 결산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즌에 좀 몰리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몇몇 기업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3월에 적자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재무제표가 뭐 불안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무래도 뭐 일거리들이 밀리고 요즘에 또 그 감사 기준이 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출이 좀 지연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적정이 아니라 한정 또는 의견 거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지간한 부분도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는 좀 불안하고 아마도 요 3월 말 시즌이 그런 감사보고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그런 시기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죠? 맞습니다. 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수가 영향을 좀 받았죠. 왜냐면은 그 대체적으로 감사보고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종목들이 코스닥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하락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미국의 금리 동결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다음에 자금 이동한 부분들이 막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 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그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서 뭐 수급이 그것을 또 증명해 주고 있고 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뭐 사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특징주 진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사보고서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던 기업들 먼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이네요. 좀 어때요? 아시아나항공 지금 정지 중입니다. 네, 거래 정지 중인데, 그러네요. 이게 이제 감사보고서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적합한 감사를 위한 증거를 회사 측이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회계를 하는 그 회계법인에서, 뭐, 너희들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자료를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된 걸 지금 주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운용 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된 어떤 부채라든지, 또는 이제 마일리지 수익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 뭐 그다음에 뭐 손상이 발견된 어떤 그 항공, 뭐 또는 이제 유무형 자산에 대한 회수 가능액, 또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재무제표상에서의 어떤 보여지는 부분 외에 다른 쪽에서 지금 그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거나 수익성을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그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이게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재무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감사의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그 한정 의견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은 대기업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좀 이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좀 종목에다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구간은 이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만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금호산업까지도 같이 물고 들어가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 이제 해소가 되고 난다라면 다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뭐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죠. 거기서 이제
항공기 추락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아시아는 또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항공업체들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기업은 그런 쪽에서 내용이 아니라 재무적인 부분에서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래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감사보고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풀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흐름이 다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거래 정지가 풀리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도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시아나항공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보유를 하셨다면 관망. 네네. 지금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뭘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보유 관점만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알아봤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후에 조금 다시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게 좋다는 뭐 의견을 주셨어요. 네, 감사보고서 악재 기업 관련주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네,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지금 두 가지 악재가 있어요. 그 감사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년 연속 그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이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4년 연속 적자,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에 관리 종목 기정이 됐는데 뭐 작년도의 실적, 즉 2018년도의 실적이 이때 또 부진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번에는 뭐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볼게요. 재무제표 살펴보게 되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썩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하나, 둘, 셋, 넷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일단은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나 말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전히 불확실성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2월 달에 나온 뉴스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실적 같은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관리 종목에서 또 탈출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상황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감사보고서에 지연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감사보고서에 대한 지연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보고서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라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냐면 이 기업에 대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자회사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또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바로 또 이 내용들을 또 그 제출을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면 아마도 일단 불확실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면 종목 자체로서는 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좀 관망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많다거나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리스크는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은 리스크가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이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수준의 지지선이 있으니까 이 구간을 보면서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비중이 많으시면 조금 축소하시거나 그런 대응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이 구간이 지지만 된다면 또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뭐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조건은 좋지가 않겠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저점 지지 확인하시면서 보유 관점으로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9,000원의 지지, 요 지지선을 잘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시도록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종목은 알톤 스포츠입니다. 좀 어떤가요? 알톤 스포츠는 지금 4년 연속 적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4년 연속 적자로 관리 종목 지정.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상장 폐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관리 종목이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또 다른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적자로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종목이 저점이다라는 어떤 판단은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바닥권,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인데, 사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 4년 연속 적자였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적자 국면이 해소가 되면서 뭐 흑자로 전환됐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요, 뭐 죽느냐 사느냐 어떤 갈림길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라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만 만들어주게 된다라면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알톤 스포츠에서 만든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서 사심으로 방송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알톤 스포츠가 그래도 이 저점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흑자로 전환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 아직은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저점, 현재가 이제 3,100원, 3,200원 요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저점 구간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신규 접근은 지금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톤 스포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감사보고서 악재기업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52주 신고가 기업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세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파크론이네요. 네, 파트론이란 종목은요. 이게 파트론이군요. 네, 파트론입니다. 네, 뭐 파트론이나 파크론이나 뭐 네. 뭐 이름은 다 똑같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이 파트론은 지금 뭐 그 카메라 모듈 쪽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만들었죠. 그래서 신규로 이제 꺼내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것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접는 폴더폰이죠.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폴더블 폰이라고 하죠. 네네, 폴더블 폰. 네,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근데 그게 그 디스플레이 한쪽에는 그 100만 원인데 두 개가 되면서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 정도 휴대폰을 200만 원 넘는 휴대폰 물론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과연 그걸 사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이 파트론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휴대폰 부품주인데 대체적으로 휴대폰 부품주들이 좀 상승하는 이유가 있어요. 5G가 지금 상용화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5G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어떤 스마트폰의 신규 그런 창출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사업적인 전망은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저점을 잘 잡아냈죠. 그리고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이제 저항대가 도래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2,000원대에 형성된 저항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미 이격이 좀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이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단기적으로만 살짝 들어오기 때문에 추세는 일단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 이평선까지 들어오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보유. 만약에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로 전환된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매도 의견,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파트론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보유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데드크로스를 깨고 내려가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신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츠입니다. 하츠는 좀 어떤가요?
네, 하추는 지난번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단기적 상승이 좀 나오는 구간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기적인 테마를 좀 타고 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 관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봄철이라는 어떤 특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역시 의견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봄철 특수, 즉 뭐 한 5월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뭐 내년도까지 또 내후년까지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해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봄철에 상승하거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나올 때는 좀 견디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조건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만 반등 시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세를 많이 형성하고 나면 매도하는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트론 같은 종목도 요런 포인트, 즉 5일과 21선의 데드가 나오는 요런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계속 보유하시다가요, 5일과 21선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는 자리에서 매도 의견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홀딩 전략, 신규 조건은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하츠 알아봤습니다.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과 21선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네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삼양통상입니다. 좀 어떤가요? 네, 삼양통상도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거래가 조금 늘어났고요. 위쪽에 침이 조금 생겨서 약간은 걱정이 되는 좀 자리에 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단기적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들인데, 가격대를 본다면 55,000원까지 저항이 좀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가격이 온다면 뭐 특별히 강한 재료가 나타나서 위로 막 밀어 올리지 않는 이상은 한 차례 정도는 살짝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 이평선이 잘 모여 있다가 혼자서만 너무 독주하는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격이 위쪽으로 너무 벌어진 상태에서는 단기적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는 아니겠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 이런 시점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기적 차익 매도가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죠. 장기적 관점에서는 바닥을 형성한 구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뭐 단기적 추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길게 가져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만 잘 되어 있다면 길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이 예상되는 그런 관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피해서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매도도 권장해 드리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삼양통상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 좋으나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6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네. 오늘 종목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한 주가 또 끝났네요. 성투사님, 네, 네. 오늘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가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주는 이제 또 마지막 주예요. 네. 아, 네, 그러네요. 시간이 금방 가고 이제 춘삼월도 지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또 달리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동안 답답하셨던 분들이 이제 4월부터 기대를 좀 많이 해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네, 성투사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또 기분을 좋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다음 네. 주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